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 고종훈 선생입니다. 자, 지금 이제 어제 시험이 치러졌는데요. 73회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73회 한능검 제가 먼저 간략하게 한 3분에서 5분 정도 총평 드리고요. 자, 그리고 차분차분 해설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유례 없이 깔끔하고 평이하게 출제가 됐습니다. 이제 72회나 71회, 뭐 70회보다도 느낌적으로는 조금 더 평이하고 깔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이제 뭐 시험 치러 가서 생각보다 고득점이 나와서 깜짝 놀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뭐 아마 이 정도면 뭐 제가 이제 뭐 만점 받는다 뭐 이렇게는 말씀 못 드리지만 80점대 중후반 1급 따신 분들 많을 겁니다. 자, 뭐 이번 시험이 이제 1년 중에 이제 4번을 치는데 원래 이제 2월 시험이 제일 응시자가 많습니다. 거의 뭐 이번에도 아마 나중에 보면 이제 10만 명 가까이 이제 응시를 했을 거예요. 자, 제가 봤을 때 이번에 1급은 보통 이제 평소에 이제 1급 합격자가 한 20%에서 25% 정도 나오는데 이번에는 1급 합격자가 저희 예언 25%에서 3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대체로 좀 평이하고 깔끔했습니다. 이번에 치신 분들은 의외로 손쉽게 1급, 2급 따셨을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그 이번에는 대체로 좀 평이한데 어떠냐면은 그 기타 주제 있죠. 요 기타 주제는 제가 이제 보통 뭘 기타 주제라고 부르냐면 이제 유네스코 문화유산 기록유산, 그다음 이제 역사 속의 지역, 그다음 이제 그리고 시대 통합, 뭐 이런 걸 제가 이제 기타 주제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기타 주제가 없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대체로 여러분들이 교과 내용이 그대로 나온 거죠. 자, 그다음 이제 그리고 자, 이번에 좀 특징적인 문제는 50번. 이 판문점 선언이 봐봐요. 우리 한능검은 우리 한국사 전체에서 이제 한 120개 정도 소주제가 있어요. 그게 이제 계속 돌아가면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좀 평이했다는 것은 의외로 이번에 뭐 철종을 묻는 문제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이제 되게 다양한 소주제들이 나오긴 했어요. 그런데 제가 좀 평이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비교적 답이 좀 잘 보인다라고 할까? 뭐 이렇게 꼬아내는 문제나 좀 이렇게 선택지 분석이 좀 어렵게 돼 있다든가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비교적 탐구 자료가 이게 누굴 이야기하는지만 캐치할 수 있으면 비교적 정답 고르기가 좀 쉬웠다. 이런 점에서 제가 평이하다, 깔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요 50번 이 판문점 선언은 굉장히 최근이죠. 2018년이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입니다. 그 문재인 정부 판문점 선언이 아마 우리 한능검에서는 거의 최초로 나왔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거가 조금 특징적인 문제였고 나머지 주제들은 뭐 거의 뭐 맨날 보던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단원 간의 비중 한번 볼게요. 이번에 단원 간의 비중도 보면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이제 고대 그 통일신라 발해까지죠. 여기가 9문제. 그다음에 이제 중세 고려 여기 9문제. 뭐 요거는 이제 평상시하고 똑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여기 조선시대. 요 조선시대가 이제 저번에 72에도 11문제가 나왔었는데 이번에도 11문제 나왔습니다. 원래 여기서 이제 한 9문제, 10문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평상시보다 한 문제나 두 문제 더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여기 개화기. 여기 6문제. 자, 그런데 여기 독립운동사 이번에 좀 단원 간의 비중을 좀 너무 신경 안 쓴 거 아닌가? 일제강점기에서 10문제가 나왔습니다. 이게 처음 있는 일이에요. 한능검 72회, 73회까지 왔지만 항상 50문제였거든요. 50문제 중에서 이 독립운동사 일제강점기가 10문제 나온 거 저 처음 봤습니다. 일제강점기가 제일 많이 나왔을 때가 8문제까지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10문제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폭탄이 터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대사는 보통 요즘에 이제 5문제 또는 6문제가 룰인데 이번에 5문제가 나왔고 평상시보다 좀 한 문제 좀 적게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원래 이제 전근대사 쪽 여기 세 단원이 전근대사거든요. 요 전근대사가 55%, 근현대사가 45% 이렇게 이제 5.5 대 4.5 정도로 나와야 되는데 이번에는 거의 6대 4 분위기?
거의 뭐 6대4 분위기로 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정근대사가 조금 더 나온 것 같아.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기타 주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시험은 이제 5월 24일. 5월 24일은 뭐 그 응시자가 이제 이게 학기 중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학기 중에는 응시자가 한 5, 6만 명 정도로 이렇게 좀 줄어들고 방학 때는 이게 거의 뭐 8만 명, 9만 명, 10만 명 이렇게 올라가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5월달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제 하는 거면 무조건 이게 문제은행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 치러 가기 전에 무조건 최신 기출, 최신 기출 2회나 3회 정도는 그 풀어보고 하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이제 1번부터 50번까지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이렇게 문제가 좀 깔끔합니다. 평이하고 깔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할 만한 문제들 위주로 제가 좀 자세히 설명드리고요. 자, 뭐 좀 콤팩트하게 해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 이제 1번부터 시작해서 이제 9번까지가 이제 고대인데 문제가 좀 대체로 좀 쉬운 편이에요. 자, 1번 나왔으면 이제 1번은 이제 요게 송국리, 부여 송국리 나왔으니까 이건 뭐 비파형 동검, 민문이 토기. 뭐 힌트가 뭐 2개, 3개, 4개 나왔습니다. 청동기 시대를 고르라는 거죠. 자, 쉽게 정답이 2번이 나옵니다. 반달 돌칼은 돌칼이지만 어느 시대 문화로 본다? 청동기 문화로 본다. 자, 솔직히 이런 거 틀리신 분들은요 거의 없을 겁니다. 그냥 이거 틀리신 분들은 공부 안 하고 치러 간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일자로 쭉 밀었던가. 갑니다. 2번 문제. 자,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요건 정석대로 공부 안 하시면 이런 문제 못 맞아요. 이게 이제 가가 642년 연개소문의 정변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나는 이게 고구려 부운동이죠. 고구려 멸망 직후에 고구려 부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 사이에 들어가는 게 뭐냐는 거예요. 정답될 수 있는 건 4번밖에 없죠. 이 나당 동맹이 648년 나당 동맹이 백제 멸망, 고구려 멸망의 배경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2번 같은 문제는 뭐 사실 이 정도 맞아야 한능검 1급 나옵니다. 이런 문제는 그래도 정석대로 공부를 한 사람은 이런 문제 맞는 거고. 그다음 이제 정석대로 공부 안 하고 이제 야매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런 문제도 숨이 턱 막히죠.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갑니다. 3번 문제는 요건 이제 뭡니까? 힌트가 딱 하나, 힌트가 2개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이진아시 왕이다. 두 번째는 고령. 힌트가 2개가 나옵니다. 고령, 그다음 이제 이진아시 왕. 요 둘 중에 하나가 요 둘 다를 둘 다 힌트지만 자, 대가야죠. 금강가야가 아니라 대가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 2, 3, 4, 5번 중에서 대가야 고르라는 거니까 요것도 이제 쉽게 정답이 나오죠. 그렇죠? 그다음에 4번 문제입니다. 요거 이제 뭐 맨날 나오는 문제죠. 자, 이번에는 특별히 좀 쉽게 나왔습니다. 자, 가는 이제 옥저죠, 옥저. 그다음 이제 나는 요건 사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자, 평소보다도 좀 더 쉽고 깔끔하게 나온 거예요. 큰 어려움이 없죠? 자, 요거 패스해도 되겠습니까? 자, 페이지 넘깁니다. 5번 문제. 자, 제가 이제 뭐 삼국의 군주 뭐 나오는 사람이 뻔합니다. 뭐 신라의 경우에는 뭐 뻔할 뻔자로 지증왕, 법흥왕, 진흥왕이고 백제의 왕은 뻔할 뻔자로 근초왕. 그다음 이제 무령왕, 성왕 뭐 뻔할 뻔자입니다. 자, 이 사람은 누굴까요? 자, 백제 13대 임금 근초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초왕을 고르라는 거니까 쉽게 정답 나오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갑니다. 6번 문제. 자, 탐구 자료에 보면 물론 이제 뭐 이 사진도 광개토 대왕릉비도 원래 유명합니다. 원래 유명하지만 영락이라고 하는 요게 이제 힌트죠. 영락. 광개토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광개토왕하고 관련이 있는 거. 자, 광개토왕하고 관련이 있는 거. 1, 2, 3, 4, 5번 중에서
뭐 사실 이제 고구려하고 관련된 걸 고르면 돼요. 자, 뭡니까? 동그라미 5번. 이게 호우명 그릇이라는 거죠. 호우명 그릇. 호우명 그릇이 되겠습니다. 요건 이제 광개토 대왕 시절에 고구려에서 제작된 청동사발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라의 왕릉에서 발견된 거죠. 요 호우명 그릇은 당시에 광개토 대왕 시절에 고구려와 신라의 관계, 고구려가 위에 있고 신라가 그 고구려의 영향권 하에 있는 그 관계를 보여주는 게 바로 호우명 그릇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갑니다. 7번 문제도 비교적 깔끔합니다. 최치원이 힌트고요. 그 다음에 해공왕 피살 이후에 왕위쟁 탈전이 치열했던 이 시기. 자, 뭐겠습니까? 구산선문. 이 전부 이제 신라 하대, 신라 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1, 2, 3, 4, 5번 중에서 신라 말, 신라 하대와 관련된 건 김원창의 난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김원창의 난이 언제예요? 이 김원창의 난이 822년이 되겠습니다. 이 822년이면 신라 하대가 맞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헌덕왕이 되겠습니다. 헌덕왕. 그럼 이제 여기가 헌덕왕이 누굽니까? 원성왕 손자잖아요. 신라 하대 맞죠? 이게. 이 정답 될 게 이거밖에 없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 문제를 보시면 이제 항상 이제 발해 문제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발해 문제는 이렇게 깊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이 나라, 밑줄 친 이 나라. 자, 여러분 왼쪽에 영광탑은 이제 발해의 불교 문화유산 중에서 이제 지금 현재 남아있는 발해의 탑 중에서 거의 유일한 탑입니다. 벽돌탑이죠. 5층 벽돌탑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불병자상도 이거 발해 거죠. 자, 그래서 1, 2, 3, 4, 5번 중에서 발해가 아닌 걸 골라라. 동그라미 5번이 이게 백제죠. 백제. 육자평제도는 백제가 되겠습니다. 이 여러분들이 동그라미 4번이 뭐냐면은 이게 발해의 5도 중에서 발해의 5개 교통로 중에서 뭐 요게 각각 뭐 거란도, 뭐 일본도, 그다음에 신라도, 그다음에 이제 뭐 영주도, 뭐 조공도 이렇게 이제 5개 교통로를 발해의 5도라고 하죠. 됐습니까? 자, 그다음에 갑니다. 9번 문제. 9번 문제는 뭐 여러분들이 그냥 읽으면 되죠. 화랑도입니다. 화랑도. 화랑도가 있었던 나라는 신라죠. 그래서 이제 신라 고르란 소리입니다. 됐죠? 신라 하면 골품제, 골품제 하면 신라. 백제나 고구려에는 골품제도와 같은 특별한 신분제도가 현재 기록으로 안 남아 있으니까 모르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갑니다. 10번 문제. 자, 사실 10번 문제도 우리가 한능검 치면 뭐 거의 2번 중에 1번 꼴로 견훤 아니면 궁예가 나와요. 견훤 아니면 궁예가 나옵니다. 이번에는 이제 누가 나왔냐? 태봉은 신라왕족 출신으로 알려진 궁예가 세운 나라입니다. 그럼 이제 빈칸에 들어갈 건 궁예가 되겠죠. 1, 2, 3, 4, 5번 중에서 궁예를 고르라는 소리입니다. 자, 광평성. 태봉에 있었던 자, 여러분 최고 간부가 광평성이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10번까지 어때요? 그렇게 뭐 복잡하게 꼬아놓은 문제가 없죠. 복잡하게 꼬아놓은 문제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10번부터 시작해서 16번, 17번, 18번까지가 이게 고려입니다. 자,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11번 보시면 요건 뭐냐? 이게 이제 그 태조왕건이 후삼국을 통일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전투가 927년 공산전투하고 930년 안동 고창전투가 있습니다. 요 안동이라고 하는 지명 자체가 이제 여기서 생긴 거죠. 자, 여러분 이 사람은 누구다? 고려의 창업군주 바로 태조왕건이 되겠습니다. 1, 2, 3, 4, 5번 중에서 태조왕건 고르란 소리죠. 됐습니까? 자,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문제가 어렵지가 않아요. 문제가 아주 깔끔합니다. 12번 문제도 마찬가지죠. 힌트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봐봐요. 호부, 3, 4. 자, 조선 같으면 호조라고 했겠죠. 고려는 호부입니다. 그 다음에 3, 4가 있죠. 고려 재정기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찰사가 나옵니다. 안찰사. 이건 어느 시대입니까?
고려시대죠. 고려시대. 1, 2, 3, 4, 5번 중에서 고려시대의 경제활동, 경제 모습을 고르라는 거예요. 병란도 다른 말로 예성항이죠. 국제무역항으로 번영을 누렸다. 뭐 쉽게 깔끔하게 정답이 1번이 나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자 13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항상 우리가 한능검 시험을 치다 보면 문숙예인 여기 한 문제는 반드시 나옵니다. 이번 시험은 누가 나왔냐? 예종 아들 17대 임금인 인종이 나왔습니다. 이자겸의 난, 묘청의 난, 김부식의 삼국사기 이 전부 이제 17대 임금인 인종 때죠. 딱 떨어집니다. 자, 여러분 4번이 정답이죠. 자, 그 다음에 갑니다. 14번 문제. 자, 14번 문제를 보시면 여기 힌트가 딱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이게 망이라고 하는 힌트가 있죠. 망이. 망이, 망소이. 여러분, 망이, 망소이. 요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죠? 공주. 이 명학소라고 하는 곳에서 망이, 망소이 등이 난을 일으켰죠. 자, 그러면 이 공주명학소의 난이 왜 중요하냐? 봐봐요. 무슨 소자가 붙었단 말이에요. 이게 뭐겠습니까? 향소부곡 할 때 그 소자입니다. 사실 당시 이제 이 무신집권기고요. 여태가 이제 정중부 집권기입니다. 당시 이제 정중부 집권 세력이 이 망이망소의 난을 일단 회유를 했죠. 그래서 이제 이 공주명학소를 충순년이라고 이제 승격시켜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군대를 보내서 토벌을 했죠. 그런데 이 망이망소의 난은 어쨌든 간에 고려 후기에 향소부곡이 점차 일방 군현으로 승격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됐다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망이망소의 난, 다른 말로 공주명학소의 난, 이걸 탐구하는 방법이 뭐냐? 사실 이제 이 소에서 향소부곡 특수민들의 저항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이제 15번 갑니다. 거의 삼별초는요, 좀 심하게 말하면 한능검 1년에 한 4번 치잖아요. 4번 치면 이 삼별초 문제는 2문제, 3문제 꼭 나와요. 삼별초 엄청 잘 나옵니다. 이 삼별초죠, 삼별초. 쉽게 정답 꼭 뽑아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6번 문제 같이 보실까요? 자, 여러분 16번 문제는 요거는 이제 강력한 힌트가 사실 뭐 이거밖에 없죠. 이승휴가 이 원간섭기 충렬왕 때 학자입니다. 임금한테 직언을 했다가 이제 그 사실상 이제 뭐랄까 좀 정계에서 이제 버림을 받죠. 그래서 이제 사부님 고향인 강원도 삼척에 가보면 두타산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운막을 치고 은거를 하면서 이 시기에 이제 이승휴가 쓴 역사서가 뭐냐? 이게 이제 제왕응기라고 하는 겁니다. 제왕응기는요, 상곤과 하곤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상곤은 이제 중국의 역사를, 하곤은 우리 동국의 역사를 운문체 시가의 형태로 다루고 있죠. 여기서 이제 운자가 이게 운문체 시가라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왕응기가 특별히 왜 또 중요하냐? 이른의 삼국 유사와 더불어서 이 제왕응기가 단군을 우리 역사의 어떤 시조로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단군의 고주성 건국 이야기가 이 제왕응기에도 실려 있다는 겁니다. 됐죠? 자,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동그라미 2번은 뭡니까? 이련 스님이 쓴 삼국 유사가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4번은 뭡니까? 각훈의 해동고승전이죠. 각훈의 해동고승전이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5번이 여기 이제 김부식의 삼국사기가 되겠습니다. 김부식의 삼국사기가 되겠습니다. 딱딱 떨어지죠. 됐죠? 자, 그 다음에 갑니다. 17번. 뭐 17번 뭐 맨날 나오는 고리 4대 광종 아니면 공민왕. 무조건 한능검 치면 이 둘 중에 한 사람은 반드시 나옵니다. 요 공민왕이죠, 공민왕.
알겠죠? 자, 공민왕의 가장 중요한 업적 중에 하나가 이제 신돈을 발탁해서 전빈변정도감을 설치해서 토지개혁, 노비환속을 시도했다. 정답 딱 떨어지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이제 18번 갑니다. 18번 이제 최무선 나왔죠. 최무선. 자, 여러분 최무선의 건의로 화통도감을 설치하고 이 화통도감에서 뭡니까? 다양한 화약 무기를 개발합니다. 요게 이제 1380년 진포대첩이죠. 외국 격퇴에 큰 효과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빈칸에 들어갈 건 외구가 되겠습니다. 외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외구와 관련된 걸 고르라는 거죠. 위화도 해군 몇 달 뒤입니다. 위화도 해군 1년 뒤죠. 창왕 때 박이 장군이 자, 여러분 외구의 본거지, 본진이었던 이 대마도 스시바 섬을 정벌하게 되죠. 자, 여러분 동그라미 3번이 바로 외구 격퇴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18번까지가 이제 고려고요. 자, 그다음 이제 19번부터 시작해서 자, 19번부터 시작해서 이제 조선으로 가는데요. 자, 갑니다. 여러분 19번 갑니다. 자, 19번 문제는 요건 좀 묵직한 문제입니다. 조금 묵직한 문제입니다. 조선의 기록문화. 자, 여러분 조선왕조실록은 뭐 사초와 시정기. 자, 이걸 기본 자료로 해서 자, 역대 왕들의 일대기를 정리한 게 이게 조선왕조실록이죠. 맞습니다. 동그라미 1번 맞습니다. 직지. 자, 이 직지는 1377년 우왕 때 청주 흥덕사에서 주자 금속알자로 인쇄된 건데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지금 현재 남아있죠. 맞습니다. 의계. 조선왕실의 의계. 자, 병인양조 때 프랑스군에 의해서 약탈되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영구 임대 형식으로 돌려받았습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허준의 동의보감. 자, 여러분 광해군 때 허준이 정리한 전통 한의학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게 바로 동의보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자, 동그라미 5번은 엄밀히 말하면 이게 뭐죠? 승정원 일기입니다. 승정원 일기. 승정원 일기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일성록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일성록은요, 그 정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조선의 22대 왕이었던 이 정조가 세손 시절부터 쓰던 개인 일기가 바로 일성록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왕이 되고 나서 이제 이 그 규장각에서 이제 이 일성록을 만드는데 일성록은요 나중에 이제 대한제국 그러니까 이제 고종 황제, 순종 황제까지 이제 일성록이 편찬됩니다. 국왕의 동정을 알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기록물이 바로 일성록이죠. 요 일성록은요 승정원 일기하고는 약간 개념이 달라요. 일성록은 이제 국왕의 동정을 알려주는 개인 일기가 그러니까 이제 뭐 일기쯤 되는 거고, 그다음 이제 지금 국왕의 비서기관에서 발행한 요거는 이제 승정원 일기에 좀 가까운 설명이죠. 이게 좀 자, 그래서 이제 요 19번 문제는 아마 틀린 사람들 꽤 있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땐 요거 틀린 사람들 꽤 있을 거예요. 쉬운 문제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갑니다. 20번. 자, 20번은 이제 이 정도전 원래 잘 나와요. 정도전 원래 잘 나옵니다. 정도전한테 붙어 있는 별명이 뭐예요? 조선왕조의 설계자다. 자, 여러분 정도전 하면 불시작변. 알겠죠? 그래서 쉽게 정답이 요게 1번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21번 가실게요. 자, 조선 전개 군주 맨날 세종 아니면 세조, 태종, 성종 넷 중에 한 사람 무조건 나오잖아요. 이번에도 세종 나왔습니다. 월인청강지고 훈민정음 창제 힌트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세종 묻는 거죠. 칠정산이 세종 때 편찬된 역법서가 되겠습니다. 역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이번에 아깝게 보면 여기 이제 성종 때입니다. 성종 때. 성종 때 편찬된 음악백과사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5번에 직전법 실시는 요건 세조죠. 세조.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22번 문제 저는 조금 어렵다고 봐요.
여러분들이 아마 좀 어려워하셨을 거예요. 지금 여기는 뭐냐면은 자, 임진왜란때 우리에게 원병을 보내준 게 누구죠? 명나라죠. 자, 명나라 황제를 제사 지내는 게 바로 대보단이다. 자, 그러면 이제 명나라 뽑아줬습니다. 자, 여러분 조선국왕이 명나라 황제에게 보낸 외교 사절을 뭐라고 한다? 우리가 이제 조천사라고 합니다. 조천사. 천자를 조회하러 가는 사신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 조천사에는 뭐가 있냐? 뭐 하정사. 하정사라고 하는 게 이제 정월 초하룻날 보내는 정월 초하루에 맞춰서 그 이제 세배 신년 인사를 가는 외교 사절이죠. 그다음 이제 뭐 이거 말고 뭐 천추사 황제 생일에 보내는 외교 사절이죠. 등등등 다양한 이름의 외교 사절이 요걸 이제 우리가 다 통틀어서 우리가 조천사라고 합니다. 알겠죠? 조공사절을 부른 이름이 바로 조천사인데 이 조천사에는 목적에 따라서 뭐 하정사, 뭐 천추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성절사,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고요. 참고적으로 그 동그라미 3번의 백두산 정계비, 요건 이제 청나라하고 관련된 거죠. 청나라. 알겠죠? 청나라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동그라미 4번에 이제 동평관이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의 동쪽에 있으니까 요건 이제 일본에서 오는 사신이 묵는 숙소가 이게 동평관이에요. 북평관이라고 하는 건 여진 사신이 묵는 숙소가 이게 뭐 북평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명나라 사신이 그러니까 머무는 숙소는 어디냐? 이건 태평관이라고 그래요. 클 태자를 써서 태평관이라고 합니다. 태평관은 명나라 사신이 머무는 숙소. 그다음에 이제 북평관은 여진 사신이 머무는 숙소. 그다음에 동평관은 일본 사신이 머무는 숙소. 뭐 그렇습니다. 알겠죠? 자, 그다음에 23번 문제 갑니다. 23번 문제를 보시면 요건 이제 그 조의제문을 구실로 사림을 탄압했다. 그러면 이제 뭐겠습니까? 여기 이제 최초의 사화인 무오사화죠. 그다음에 반정이 일어나 폐위되었다. 그럼 이 사람은 누굽니까? 연산군이죠. 연산군. 조선의 폭군 중에서 이 중종반정으로 쫓겨난 그 연산군 말하는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1, 2, 3, 4, 5번 중에서 연산군 때 있었던 걸 고르라는 거예요. 동그라미 5번에 이게 이제 갑자사화입니다. 갑자사화. 이 연산군 때 있었던 거죠. 동그라미 3번에 이게 폐모살제라고 해서 요게 이제 언제냐면 광해군 때입니다. 광해군 때. 그래서 이제 요 23번 문제 참 요것도 그래요. 연산군이 아주 간만에 나온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24번 문제 갑니다. 자, 24번 문제는 굉장히 창의적인 문제죠. 문제 참 잘 냈습니다. 이게 이제 뭐 수능이나 한능검에는 이런 문제 안 나와요. 그러니까 수능이나 이제 뭐 그다음에 공시한국사에는 이런 문제 안 나와요. 한능검이니까 이런 문제 나오는 거죠. 자, 여러분 뭡니까? 지금 서울 주변에 있는 주요 성각, 조선의 주요 성각들을 지금 다루고 있죠. 자, 갑니다. 뭐 남한산성 정답 고르기는 쉬워요. 자, 그다음에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동그라미 5번이 이게 어디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게 행주산성 말하는 거죠. 동그라미 5번이 이게 행주산성 말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 이게 이제 그 광교산 전투 말하는 거죠. 병자호란 때 광교산 전투 말하는 거죠. 수원 광교산에서 우리 그 전라도 근황병이라고 하죠. 자, 전라병사 김준용이 지휘하는 전라도 근황병이 청군을 맞아서 청군에게 굉장히 중요한 타격을 그러니까 이제 입힌 그 전투가 바로 이제 광교산 전투가 되겠습니다. 병자호란 때 굉장히 중요한 전투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한능검 시험에 단골로 나와요. 알겠죠? 자,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25번. 자,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이제 조선의 정치기구가 이제 돌아가면서 나오는데 어떨 때는 뭐 사헌부가 나오고 어떨 때는 이제 홍문관이 나오고 알겠죠? 그다음 이제 어떨 때는 뭐 승정원이 나오고 어떨 때는 의금부가 나오고 이렇게 이제 돌아가면서 나옵니다. 돌아가면서 나오는데 이번에는 뭐가 나왔냐? 이번에는 되게 특징적으로 자, 이런 뭐라고 요거는 뭐냐면은 요거 제가 잘못 쓴 거예요. 유양소가 아니라 경제소예요. 경제소.
경제소.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요 가기구는 25번 요 가기구는 이제 경제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경제소가 뭐 하는 거냐? 지방에 있는 유양소를 연락 통제하는 기구가 이 경제소죠. 그래서 이제 요것도 25번 문제도 굉장히 특징적인 문제예요. 지금까지 뭐 맨날 나오던 거 있죠. 뭐 사헌부 사관원을 묻든가, 승자원을 묻든가, 그다음 이제 뭐 의금부를 묻든가, 뭐 이런 게 이제 홍문관을 묻든가 이렇게 이제 돌아가면서 나오는데 이 경제 유양소를 연락 통제하는 경제소를 물은 건 이거는 굉장히 드문 케이스입니다. 이게 알겠죠? 그다음에 26번 갑니다. 26번은 요건 이제 겸재정선, 진경산수화라고 하죠. 이 겸재정선의 작품을 고르라는 거죠. 자, 여러분 동그라미 1번이 그 유명한 금강전도 아닙니까? 금강전도.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갑니다. 동그라미 5번이 이게 뭐 같아요? 안견의 목류 도원도가 되겠습니다. 아무리 몰라도 동그라미 5번이나 동그라미 1번 정도는 아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갑니다. 27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임술농민봉기 진주민란이 일어난 게 1862년이죠. 요때 왕이 누구냐? 철종입니다. 철종. 그러니까 철종 때 있었던 걸 고르라는 거죠. 아주 특징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임술농민봉기라고 하는 이 6글자를 봤으면 정답 고르기가 쉬워요. 동그라미 5번이 정답일 수밖에 없죠. 진주민란을 계기로 임술농민봉기 때 박규수의 건의로 만들어진 게 삼정 이정청 아닙니까? 알겠죠? 자, 그 다음에 28번은 선무공간이라는 표현이 나왔죠. 선무공간. 선무공간. 이건 이제 균역법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선무공간, 결작, 어세, 염세, 선세. 요거 균역법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번 한능검이 다 보면 문제가 굉장히 깔끔해요. 그 다음에 이제 요 29번은 요건 근대사 대단원이 달라지니까 30번 먼저 할게요. 30번은 뭐예요? 지금 향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조선 후기의 모습이잖아. 조선 후기에 이제 뭐 노비에 대한 속박완화. 자, 여러분 뭡니까? 이게 신분 상승이 활발했다. 조선 후기의 모습이죠. 그러면 이 조선 후기의 모습이 아닌 거. 1, 2, 3, 4, 5번 중에서 조선 후기의 모습이 아닌 거. 이 제2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 제2보라고 하는 게 언제 있던 거예요? 이 보는 본데 이게 고려시대 이제 보가 되게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이 고려 4대 광종 때 만들어진 이 빈민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게 이게 제2보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 1번만, 요 제2번만 이게 고려시대고요. 동그라미 2번에 시사, 중인시사 말하는 거죠. 동그라미 3번에 상평통보.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4번에 홍길동전이라고 하는 한글 소설.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5번에 산대놀이. 이 전부 조선후기에 뭐 서민문화, 문학의 어떤 세경량 뭐 이런 거 말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요렇게 그 30번까지 해갖고 29번 빼고 30번까지 해갖고 여기가 이제 전근대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는 전근대사 비중이 거의 57%, 58% 정도 됐던 거죠. 자, 여러분 그러면 요거 칠판 치우고 근현대 쪽으로 넘어갑니다. 자, 여러분 이제 근현대사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9번 보시면 이제 뭐 김옥균, 박영료, 홍영식 나왔죠. 뭐 이건 뭐 안 봐도 비디오가 되겠습니다. 갑신정변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굉장히 깔끔하게 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따로 뭐 길게 설명을 좀 안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31번 문제. 자, 31번 문제는 아주 쉬운 문제 아닙니다. 뭐 동학농민운동 문제가 뭐 우리 한능검의 단골 주제죠. 뭐 동학농민운동, 뭐 대한제국 광무개혁, 그러니까 대한제국, 뭐 독립협회 뭐 맨날 나오는 주제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31번은 뭐예요? 동학농민운동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전개 과정을 낸다는 거예요. 간은 지금 뭡니까? 1월 달에 있었던 고분민란이죠. 그 다음 이제 나아가 뭡니까? 전주성이 삽시간에 함락된 것은, 그러니까 전주성이 함락된 게 언제예요? 이게 지금 말씀드린 거 음력입니다. 음력. 자, 1894년 갑오연이죠. 4월 27일이 이때 뭡니까? 농민군에 의해서 전주성이 함락되죠.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럼 이제 요 사이에 들어갈 게 뭐겠어요? 제1차 농민봉기 3월 봉기가 들어가야 되겠죠.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동그라미 1번에 남접과 북접의 그러니까 농민군이 이제 논산에서 합류했다. 요건 이제 9월 봉기 때 일입니다. 9월 봉기. 제2차 농민봉기 때 일이죠. 그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에 경복궁 점령 사건이 이게 음력 6월 23일이 되겠습니다. 아니, 음력으로 6월 21일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다음에 갑니다. 이제 동그라미 5번에 우금치 전투도 마찬가지죠. 우금치 전투도 이제 제2차 농민봉기. 이 9월 봉기 이후에 있었던 전투가 이게 우금치 전투죠. 그러니까 31번 같은 문제는 어떤 문제냐? 동학농민운동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전개과정 문제가 나와요. 전개과정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푸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31번 같은 문제도 어설프게 공부한 사람하고 정석대로 공부한 사람하고 이 정석대로 공부한 사람들은 31번 같은 문제 어렵진 게 맞춥니다. 근데 이제 야매로 대충 공부하신 분들은 수박 그달기로 공부하신 분들은 31번 같은 문제 어려워하십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32번 문제를 보시면 이제 서울의 시전 상인들이 외국 상인들의 어떤 그 태그를 요구하면서 이제 상권수 운동을 벌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의 배경을 물었죠. 그러니까 이제 외국 상인들이 우리 그 내륙 시장에 이렇게 이제 깊숙이 들어오게 된 게 이모군란 이후에 그 상민수령 무역장정. 상민수령 무역장정에서 이제 청나라 상인들의 내지 통상권이 허용되면서 다른 나라 상인들도 이제 최국대우에 의해서 내지 통상 특권을 이제 얻게 되죠. 그래서 이제 개항장에서 아주 제한적으로 활동하고 있던 이 외국 상인들이 서울 한복판까지 밀고 들어온 게 바로 이게 전부 이게 이모군란 이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3번이 정답인 거죠. 자,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33번 문제 맨날 나오는 국채보상운동 나왔죠. 국채보상운동은요. 우리 한능검 솔직히 한 4번 치면 3번 나옵니다. 맨날 나오는 단골 메뉴예요. 단골 주제 중에 단골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정답은 1번이고요. 동그라미 2번 요거 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국채보상운동이 일어났을 때는 1907년 8년이죠. 이때는 조선총독부가 아니에요. 조선통감부, 이 통감부 시절이 되겠습니다. 통감부. 을사늑약으로 만들어진 게 통감부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 통감부 시절입니다. 통감부 시절.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 2번이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갑니다. 동그라미 34번 문제는 뭐 맨날 나오는 을사늑약. 을사늑약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게 통감부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35번 같은 문제, 이런 문제 좀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 한성전기회사라고 하는 게 되게 이게 독특한 회사입니다. 이 한성전기회사가 이게 이제 설립된 게 언제냐? 이게 이제 1898년에 설립이 되죠. 한성전기회사에다가 이제 돈을 댄 건 황실입니다. 황실 내탕금이 이제 요 바탕이 돼요. 그다음에 이제 이 한성전기회사의 운영은 누가 맡았냐? 미국인 콜브란이 맡았죠. 자, 그래서 이 한성전기회사가 뭘 하냐? 자, 여러분 가장 뭐 전기 시설도 하지만 이 전차 운행을 했죠. 전차 운행. 그래서 이제 서대문에서 청량리 구간의 전차 운행이 처음 된 게 이제 1899년입니다. 알겠죠? 그런데 사실 이 문제는 이걸 알아야 푸는 문제가 아니죠. 35번처럼 문제 구조가 이렇게 돼 있으면요. 1, 2, 3, 4, 5번 중에 제일 뒤에 있는 놈 고르면 돼요. 제일 뒤에 있는 놈 고르면 됩니다. 경부선 철도가 개통된 게 1905년 1월 1일이잖아요. 1, 2, 3, 4, 5번 중에서 이 경부선 철도가 제일 뒤입니다. 알겠죠? 그런데 어쨌든 35번 같은 문제를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더라. 자, 그 다음에 갑니다. 36번. 자, 여기부터 이제 전부 일제강점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신흥강 습소라고 하는 게 어디죠? 서간도의 삼원보, 그러니까 이제 유화현이라고 하는 곳에 건설된 독립운동 기지, 바로 삼원보에 있었던, 자, 이 민족학교가 바로 신흥강 습소가 되겠습니다. 이 신흥강 습소가 나중에 이제 신흥무관학교로 발전을 하죠. 자, 경학사라고 하는 민족단체가 이게
이 신흥강 습소를 운영한 게 이 경학사입니다. 경학사. 그래서 이제 쉽게 정답이 딱딱 떨어지고요. 37번 문제. 뭐 헌병경찰 통치죠. 1910년대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것도 뭐 정답이 아주 금방 눈에 확 들어옵니다. 3번이 정답이고요. 참고적으로 이제 동그라미 1번 국가총동원법 이게 1938년 중일전쟁 이듬해입니다. 그다음 이제 동그라미 4번에 황국신민서사 이게 이제 요것도 역시 중일전쟁 무렵이에요. 동그라미 4번에 조선사상범 예방구금령 요건 1941년인데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4번, 동그라미 5번은 전부 요건 이제 일제 말기입니다. 전부 중일전쟁 이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다음에 38번. 요거는 이제 뭐 자주 나오는 주제는 아니에요. 이거는 뭐 한능검 치면 뭐 한 10번 치면 요런 주제 한번 나올까 말까 하죠. 자, 5월 1일이 어린이날입니다. 자, 여러분 일제강점기에 그 어린이 운동의 대부가 누구죠? 바로 자, 손병희 선생의 사위 방정환이 되겠습니다. 천도교 소년의 주도로 어린이날을 제정을 했죠. 자, 여러분 동그라미 4번에 방정환 들어간 거 요거 골라야 되겠죠. 요것도 뭐 여러분들이 금방 보면 압니다. 그 다음에 39번 문제. 자, 여러분 39번 문제는 자, 봐봐요. 이 농촌진흥운동이 언제쯤인지를 알면 문제 풀어요. 여러분 농촌진흥운동이 언제죠? 1930년대입니다. 이거 무슨 운동자가 붙었지만 이거 우리가 한 게 아니죠. 조선총독부가 벌인 관제농민운동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1932년부터 1940년까지가 이제 농촌진흥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농촌진흥운동 시기만 알면 이 문제는 그닥 문제가 어렵지가 않아요. 자, 여러분 농촌진흥운동이 왜 일어났겠습니까? 자, 봐봐요. 제가 여기다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일제강점기 소작쟁이 그래프예요. 소작쟁이 그래프. 소작쟁이가 농민들의 소작쟁이가 20년대 중후반부터 활발하게 전개됩니다. 자, 그런데 이 소작쟁이는요. 자, 어디 20년대 소작쟁이하고 30년대 소작쟁이로 나누어요. 30년대 이후가 되면 자, 사회주의자들이 주도하는 이제 우리가 이제 적색 농민조합이라고 합니다. 사회주의적 성격이 강한 자, 이런 농민조합이 주도하는 아주 과격한 양상의 소작쟁이가 전개되죠. 요걸 뭐라 부르냐? 요걸 이제 우리가 뭐 적색 농민운동이라고 부르죠. 혁명적 농민조합이라고 하는 말이 적색 농민조합하고 같은 말이에요. 알겠죠? 이게 이제 30년대 분위기죠. 자,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조선총독부가 벌인 관제농민운동이 바로 농촌진흥운동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런데 여기서 뭐 정답될 게 동그라미 5번밖에 없어요. 동그라미 5번밖에 없어요. 자, 그 후에 1927년에 만들어졌죠. 동그라미 2번에 경성제국대학이 설립된 게 언제입니까? 1924년입니다. 1924년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1930년대 분위기는 동그라미 5번밖에 없어요. 알겠습니까? 자, 40번 문제. 광주학생 항일운동이죠. 1929년 11월 3일이 지금 학생의 날인 게 바로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제정된 겁니다. 이 광주학생 항일운동과 관련된 걸 고르라는 거예요. 됐죠? 자, 그렇게 봐주시면 뭐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고요. 자, 그다음 이제 41번. 자, 일제강점기 대중문화를 이야기하는 건데 여러분 여기서 아침 이슬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 김민기 선생이 있어요. 이 이제 김민기가 작사 작곡하고 양희은은 지금도 활동하고 있죠. 이 아침 이슬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70년대 80년대 대표적인 어떤 저항가요가 되겠습니다. 사부님도 대학 다닐 때 아침 이슬 최소한 몇백 번 불렀겠죠. 이 아침 이슬은 집회에서도 불리고요. 그다음 이제 대학가에서 이제 술 먹을 때도 이제 뭐 아침 이슬 부르고요. 뭐 노래방에서도 부르고 그럽니다. 70년대 80년대 대표적인
저항가요가 되겠습니다. 이건 현대사죠, 현대사. 일제강점기가 아니라 현대사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갑니다. 42번. 42번을 봤더니까 이건 뭡니까? 김구가 자, 이런 뭐라고 일제히 주요 그러니까 요인 제거 및 주요 기관 파괴를 목적으로 상하이에서 조직한 뭐 뻔할 뻔처럼 뭐 한인 애국단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한인 애국단 단원이라고 하면 뭐 봉봉브라더스, 이봉창과 윤봉길을 떠올리는데 뭐 이 유진만 선생도 한인 애국단원으로 활동을 했다는 거죠. 자, 쉽게 정답이 3번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43번 문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데가 이게 무장독립운동이죠. 힌트는 확실히 있어요. 자, 딱 중간에 보면 뭡니까? 1938년 우한에서 그러니까 성립된 이래로 김원봉 대장의 정확한 영도하. 자, 1938년 중일전쟁 1년 뒤죠. 우한에서 김원봉 의열단 주도로 만들어진 중국과 내 최초의 한국인 군사조직이 뭐냐? 이 조선의용대죠. 1, 2, 3, 4, 5번 중에서 조선의용대 고르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 조선의용대는 조선민족 전선연맹 산하 군사조직이었다. 4번이 정답이죠. 됐습니까? 자, 여러분 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이런 문제 43번 같은 문제 쉬운 문제 아닙니다. 정석대로 공부한 사람만 맞을 수 있는 문제죠. 다른 문제들은 자, 봐봐요. 44번 문제가 이게 뭐 뻔할 뻔처럼 물산장려운동이죠. 자, 물산장려운동이죠. 자, 여러분 물산장려운동의 배경이 뭐예요? 관세가 철폐된 건 23년이지만 이 관세 철폐의 움직임이 20년부터 대두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관세 철폐의 움직임에 대항해서 일어난 게 물산장려운동이에요. 그래서 44번 같은 문제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45번도 마찬가지죠. 뭐 이거 뻔할 뻔처럼 일제말기를 고르라는 소리 아닙니까? 일제말기에 있었던 게 뭐 여자정신근로령. 그렇죠? 자, 42번이나 44번이나 45번 같은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43번 같은 문제죠. 이 43번 같은 문제는요. 정석대로 공부해야 맞을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6번 문제. 이렇게 이제 마지막 5문제가 이게 현대사가 되겠습니다. 46번 문제는 이건 이제 좌우합작 운동을 고르라는 소리죠. 좌우합작 운동이라고 하는 게 자, 이런 뭐라고 1, 2차 미소 공동위원회 그 사이에 이제 좌우합작 운동이 중도파 인사. 자, 온건 좌익은 여운형, 중도 우익은 김규식. 이 중도파 인사들 주도로 자, 이 좌우합작 운동이 전개됐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시기적으로는 나아가 되겠습니다. 뭐 크게 어렵지가 않죠. 그 다음에 이제 47번 문제를 보시면 요건 뭐 자, 재헌헌법 뭐 뻔할 뻔자로 요거는 이제 재헌헌법 제100조에 근거해서 이제 반민법이 제정된 거죠. 1, 2, 3, 4, 5번 중에서 재헌헌법과 관련된 걸 고르라는 거예요. 문제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48번 문제. 항상 3대 민주운동 중에 하나는 나오죠. 1960년 4.19 혁명, 1980년 5.18 민주운동, 1987년 6월 민주항쟁. 항상 3대 민주운동 중에 하나는 무조건 나옵니다. 이거 5.18 민주운동이죠. 됐습니까? 5.18 민주운동 고르라는 소리죠. 뭐 이것도 뭐 쉽게 여러분들이 정답을 고를 수가 있고요. 49번 문제. 이제 뭐 유신 시대니까 70년대죠. 70년대. 자, 여러분 70년대에 있었던 건 자, 이런 뭐라고 장발 단속, 미니스커트나 장발 단속하는 게 70년대 모습이죠. 동그라미 2번에 이제 교복 자유화 조치로 사복을 입고 등교하는 학생. 이게 이제 그 전두환 신군부가 80년대 전두환 신군부의 유화 조치에 교복 자유화가 있어요. 사부님이 수업 시간에 맨날 말씀드리죠. 제가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중학교 82학번인데 82년에 중학교를 들어갈 때 교복 자유화 조치가 갑자기 발표되면서 저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교복 한 번도 안
다시 이제 교복을 입기 시작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갑니다. 50번 문제. 자, 50번 문제는, 자, 봐봐요. 이 가가 14선언이 요게 뭐냐? 여기 이제 노무현 정부입니다. 2007년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나가 이게, 자, 판문점 선언이죠. 2018년 판문점 선언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한능검 시험에 판문점 선언을 낸 게 제가 봤을 때는 처음인 것 같아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 판문점 선언의 배경이 평창올림픽 때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그거하고 관련이 있죠. 됐습니까? 50번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50번 문제도 사실 뭐 자, 여러분들이 조금 생소할 수 있죠. 원래 이제 시사나 뭐 이런 거에 조금 관심 갖고 있는 사람들은 요거 쉽게 풀 수 있었겠지만, 자, 이게 이제 우리 한능검에 거의 처음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뭐 좀 평소에 뭐 이렇게 뭐 시사나 뭐 이런 데에 뉴스나 이런 데 이제 평소에 관심 안 갖고 있었던 사람들한테는 이게 좀 어려웠을 수도 있죠. 자, 여러분. 지금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번 그 73회는 비교적 평이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보통 이제 그 한능검 요 기출 해설을 거의 뭐 50분에서 1시간 정도 하는데 오늘은 제 느낌상 한 45분, 50분 채 안 될 것 같아요. 자, 좀 약간 좀 평이해서 제가 이제 그 해설 강의를 조금 이제 짧게 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이제 또 당부 드립니다. 이제 5월 달에 있고 8월 달에 있고 그다음에 10월 달에 시험이 있는데 이 한능검 이거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2주에서 3주 정도는 착실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하루 2시간씩. 2주에서 3주 정도는 착실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제가 평이하다, 쉽다, 깔끔하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 한 2주, 3주 정도 하루 2시간씩 충분히 공부해 주신 분들한테 쉽다는 얘기지. 이게 전혀 공부 안 하신 분들은요, 이거 손도 못 댑니다. 이거 문제 풀어갖고 40점 나올 것 같아요. 보통 40점을 꽈락이라고 하잖아요. 40점 안 나옵니다. 자, 여러분, 요걸로 73회 해설 강의 모두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